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환영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수를 바다로 방류하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에 중국이 차지하던 비중은 22.5% 정도 되었다고 하고, 이는 매년 1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중국은 2022년 454만 톤의 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는데, 이는 2021년 대비해도 25%나 증가한 수치이다. 총 수입액은 198억 달러라고 하니 한화로 이는 26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고등어 같은 크기의 생선 한 마리의 평균 무게가 150g 정도라고 한다면 454만 톤을 무게로 따졌을 경우 한 해 중국인들이 수입해가는 물고기의 수는 약 3,027만 마리나 된다. 이는 중국인들이 스스로 잡아들이는 어획량을 제외한 숫자로, 만약 자국 내 어획량을 더한다면 대략 한 해 1억 마리 이상의 생선을 소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란 국가 한 곳이 소비하는 생선의 양이 매년 1억 마리라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잡혀가는 것일까? 아마도 수억 마리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이런 방대한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세계 바다 전역에서 불법 선박들의 저인망 어업에 눈을 감아주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자신들의 불법 조업 활동을 감시하는 해외 정부의 옵서버들을 살해 위협하거나 때론 납치하거나 살해까지 하는 마약, 인신매매 범죄 조직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런 불법 조업을 개인이 아닌 중국이나 필리핀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그럼 바다 속에 물고기가 왜 많이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겠다. 바다는 우리 지구의 허파이자 에어컨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네가 마시는 공기 중 산소의 85%는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바다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존재하고, 이 플랑크톤은 매년 아마존 열대우림의 4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탄소 배출이 지구의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상태에서 지구를 덥게 만드는 이산화탄소를 바다의 플랑크톤들이 흡수하여 결국 지구의 열기를 낮춰주는 에어컨 기능을 하고 있단 뜻이다. 그럼 바다 안의 플랑크톤은 어떻게 해야 많아지는지도 알려주겠다. 바다에 사는 돌고래나 고래와 같은 포유동물의 존재 이유는 그들이 호흡을 하러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자연적으로 바다 수면 위에 똥을 싸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바닷물 속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그들의 똥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번성하게 된다. 즉 돌고래나 고래와 같은 대형 포유동물은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플랑크톤의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고깃덩이를 먹기 위해 이런 돌고래와 고래를 마구 사냥하고 죽이고 있다. 이런 돌고래와 고래를 죽이게 되면 결국 플랑크톤도 죽고 바다도 죽게 되는 것인데도 말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남부 해안에는 다이지라는 마을이 있고, 이곳에서는 매년 700마리가 넘은 돌고래와 소형 고래를 합법적으로 포경하고 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잔인한지 어미고 새끼고 같아 함께 붙잡아서는 칼로 푹 쑤시고 목을 따버린다. 더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건 다이지란 일본 마을에서 행해지는 이런 돌고래 및 소형고래 학살의 이유가 일본 어부들이 돌고래를 물고기 어획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사자가 하이에나 물어죽이듯이 이들을 유해조수라고 지정하고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해조수 즉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란 말이다. 돌고래나 소형고래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재산에 피해를 준다고? 미친 새끼들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1986년부터 국제적 포경 금지를 실행하고 있는데도 일본과 중국이란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런 포경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참다량어 거래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참치 회사를 소유한 곳 역시 일본 미쓰비시 그룹이라고 한다. 미쓰비시 그룹은 은행, 광산, 조선 등 돈 되는 것은 뭐든지 하는 회사로 한 해 매출이 20조엔, 한국 돈으로 181조 정도가 되는 일본 서열 1위의 최대 기업이다. 이런 거대한 기업에서 참다량어나 돌고래와 같은 멸종위기 어종을 학살하고 있다. 이들의 국가들은 돌고래가 바다에서 없어지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를 포획하고 한 마리당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을 받고 세계 다양한 해양공원에 팔고 있으며, 상어 역시도 지느러미를 잘라내어 중국의 수프용 재료로 팔고 있다고 한다. 맛은 실제로 더럽게 없고 영양가도 하나도 없다는데 말이다. 상어는 왜 중요할까? 이들은 산호초 숲을 살아있게 유지해준다. 상어가 없으면 물고기들이 산호숲을 다 파헤쳐 먹어서 산호숲이 성장할 수가 없다. 상어가 물고기들을 사냥해줘야지 산호숲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상어의 개체수가 최근 몇십 년 사이 99% 멸종한 것을 알고 있니? 실제로 지금도 인간은 매일 1시간마다 1만에서 3만 마리의 상어를 잡아 죽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다 처먹는 놈들이 누구라고? 아시아인들과 특히 중국인들이라는 것이다. 상어가 없는 바다는 산호숲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결국 산호숲이 사라지면 작은 물고기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물고기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게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년 30만 마리가 넘는 고래와 돌고래와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야밤에 해경의 감시를 피해 작살로 고래잡이를 했던 어선이 붙잡혔고 이들이 포획한 고래가 17마리에 달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 있다. 인간이 아무리 무지하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결정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무지함 때문인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을 금수 조치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야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물고기를 덜 잡고 덜 처먹을 것 아닌가. 지금 인류는 공존이냐 공멸이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바다의 환경은 인간의 지독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멸종의 위기의 상황까지 와 있다고 한다. 한마디만 하겠다. 일본 원전수 방류 때문에 물고기 못 먹겠다고 투정하는 놈년들아 들어라. 니 때문에 지구가 아주 멸망할 수준이다. 까짓거 물고기 못 먹는다고 죽냐? 고만 좀 처묵어라. 제발 인간이 되라 인간이.